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다름 아닌 무지입니다. 세계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늘 길을 잃고 헤맵니다. 한 발 내딛기도 벅찹니다. 동시에 마음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늘 충동과 망상에 휘둘립니다. 그때 브레인은 삶의 지도가 아닌 번뇌의 원천이 됩니다. 어느 쪽이건 무지는 단절과 적대를 낳습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을 잘 보존하려면 무엇보다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두렵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방향,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이런 문제들이 항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알미 중요한 거죠. 알은 지도입니다. 알미 없으면 정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낯선 곳에 이렇게 툭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변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맹수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내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공포감은 정말 끝이 없을 겁니다. 위험한 곳이라서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곳이 어디인 줄 알고 내가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듯 무지는 그 자체로 고통이고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길을 가게 됐을 때 만약에 그 길에서 벗어날 방법 아니면 내가 나아갈 방향이나 길을 명확하게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온전히 기쁨을 느끼고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희열은 평온함이 되고 평온함은 오롯한 집중력 변하게 되는 거죠. 김미숙 저자분은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결국에 해야 될 건 알미다. 알을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실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의 심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들을 실천할까요? 마음을 텅 비운 채 이 우주적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배움의 기초가 이 질문인 것도 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도자가 되고 싶다면 삶의 죽음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밥벌이를 제대로 하려면 돈과 활동과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간절히 궁금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길이자 운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대에 접목을 해보면 이 언어로 바꾸면 읽기와 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운행을 주시하는 것이 읽기라고 하면 그 사이에 삶의 비전을 여는 것이 곧 쓰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것과 땅을 살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결국 산다는 건 이 천지인의 삼중주를 아는 것이고 그 알의 구체적 행위는 바로 읽기와 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굉장히 철학적이고 정말 통찰이 넘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읽고 쓴다는 행위 자체를 뭔가 지식을 쌓는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철학적 깊이는 훨씬 더 큰 거죠. 우리 인간 자체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연과 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큰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데 왜 글쓰기 이제 순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읽고 난 다음에 써야 된다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책을 많이 읽어서 읽기를 많이 한 다음에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자는 이게 오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읽기와 쓰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합니다. 왜 그러냐? 읽기 반쪽입니다. 덮는 순간 이 정말처럼 모든 지식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갑자기 몇 구절도 하나 떠오르기가 않죠. 어차피 잊어버릴 거 그래서 뭐하러 공부하냐, 읽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쓰기를 전제를 하고 읽으면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쓰기를 하려고 하면 읽 방향과 이 밀도와 강도가 정말 전면적으로 뒤바뀐다라고 하고 있어요. 쓰기 위해서는 쓰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읽어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읽어야지만 이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좀 더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읽는 걸 최소 20번, 30번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글을 해석하고 그 글에 내 생각을 담고 거기에 통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글에서 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글에서 내 생각, 내 사유가 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또 쓰고 그것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를 항상 쓰기 위해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읽다 보면 언젠가 사유와 만나게 되고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가 아니고 그냥 쓰기 위해서 그라는 거죠. 이런 전제가 있으면 확실히 읽는 패턴 자체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책을 쓰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책을 쓰려고 글을 쓸 때에 확실히 독서를 하면서 독서의 양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그리고 독서의 깊이도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 책에서 내가 지나쳤던 문장들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가 오롯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내용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정조가 예전에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래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첫째로 경전을 연구하고 옛날의 진리를 배워서 성인이 펼쳐놓은 깊고도 미묘한 비밀을 들여다본다. 둘째로 널리 인용하고 밝게 분별하여 천년의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시원스레 해결한다. 셋째로 호방하고 힘찬 문장 솜씨로 지혜롭고 빼어난 글을 써내어 작가들의 동산에서 거닐고 조화의 오묘한 비밀을 캐낸다. 이것이야말로 우주 사이에 세 가지 통쾌한 일이다. 읽기와 쓰기,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라는 그 제목의 글인데요. 너무나 멋진 글이죠. 이 글을 정조가 썼다는 게 너무나 또 재미난 일이죠. 그 한 나라의 임금이 즐거운 일을 이 자신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를 많이 갖추고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실제 임금은 뭐 자신이 부리는 신하들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읽기와 쓰기를 정말 그 가장 통쾌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될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엔 읽기와 쓰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책을 보면 지식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책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경이로움을 누린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지식만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책에는 결국엔 책이 곧 나 자신임을 아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곧 세계가 되고 별이 되고 우주가 된다라는 거.
정말 시적인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아요. 왜냐하면 책에는 온 세계가 다 들어있는데 그 세계가 나와 동떨어진 세계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을 쓴 저자도 인간이고 그 책을 읽는 나도 결국에는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글을 보면 그 사람과 나와의 연결성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만 쓰지는 않았잖아요. 결국엔 이 세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나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이 칼 세이건이 한 이야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와 비슷하죠. 외계인을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보면 우리 자체 자아를 이해할 수가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데 책만큼 중요한 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책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면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미 중요한 거고 배우려고 계속 끝까지 노력하는 부분이 이래서 중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읽고 쓴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유튜브를 듣고 또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이런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스스로 글도 써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